화면에 보이는 사이트는 요 data.krx.co.kr이라 해서 한국 거래소 사이트. 예, 여기는 전체 지표 같은 거라든가 이런 숫자들 확인하기 가장 좋은 사이트입니다. 제가 가끔 배당률이라든가 여기 보이시죠? 메뉴 배당률이라든가 PBR 같은 거 이런 숫자들 확인하려고 자주 종종 들어오는 사이트인데, 최근에는 뭐 지수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뭐 굳이 보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 상황이 어떤가 좀 확인해 보려고 들어왔고요. 일단은 제 얼굴을 좀 가리고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요 코스피 PBR이 나와 있죠. 1.94. 뭐 주로 저는 뭐 코스피 요거를 보고 200, 뭐 둘 중에 어떤 지표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보시면 되고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준으로 삼는 지표는 그동안에 요 코스피 맨 위에 있는 거, 요 PBR을 보면서 어떤 투자 시점 이런 거를 좀 잡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1.94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자했을 때 당시에 좀 박스권에 있을 경우에 주로 투자를 많이 했었고, 한참 저희 코스피가 항상 되게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다가 작년 4월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800에서 2000 한 300, 400 그 사이로 계속 등락을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했죠. 물론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서 지수가 우상향하는 곡선을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을 정도이기는 했어요. 자, 그럴 때 PBR이, 저희 그때 당시에 PBR이 보통 제가 매수하는 기준을 삼는 PBR이 0.9에서 1.1 사이, 이 정도 기준에서 매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피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10% 수익 내고 빠지고 또 10% 수익 내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름 재미를 좀 보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계속 우상향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지는 않았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9천 넘은 적도 있지만 9천 넘었을 때까지는 그 수익 실현을 많이 하진 않고 중간중간에 하기는 했는데, 뭐 예전에 박스 피었을 때만큼 자주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 피에 있을 때 PBR에 비하면 글쎄요, 한 2배 정도 됐고, 코스피가 PBR이 1밖에 안 된다, 뭐 미국은 2고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경우가 요 PBR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PBR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주식의 가격, 현재가와 전체 자산의 가치, 그게 1대1 매칭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PBR이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PBR이라는 걸 가지고 주로 투자하는데 지표로 삼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새 조정이 거의,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릴 경우에도 한 20% 정도 조정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이 이제 일어난 상황이고 해서 거의 이 정도는 폭락이거든요. 보통 조정이라고 말을 하면은 뭐 하락 조정이라고 하죠. 상승 조정이란 말은 뭐 잘 안 쓰니까. 하락 조정할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10%, 많이 하면 15%요 정도를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5%이 정도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폭락 수준의 조정이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뭐 이례적이긴 합니다. 뭐 커다란 위기들, 코로나, 금융위기, 뭐 예전에 있었던 IMF, 이런 위기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30%, 40%, 50%까지도 하락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너무 불확실한 그런 위기 상황일 경우에는 그런 정도로 떨어지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25% 조정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폭락이고 이례적이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작년 4월부터 해서 오른 상황도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었죠, 거의. 그러니까 폭락이 있고 난 다음에 엄청난 40%, 50%의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40%, 5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뭐 되게 많이 있지만, 요번처럼 지속적으로 올라가 다시 25% 폭락을 했다, 요건
되게 처음이긴 해도 뭐 저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PBR 자체가 1.94잖아요. 그러면 저희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을 때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배 정도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지금 PBR을 가지고 지수가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다, 낮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1.94라는 숫자를 저도 2007년, 8년 이때 아마 지수가 PBR 정도였을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 정도로 보면 2007년 10월 18일 요때 2000이 넘었었거든요. 이게 지금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주가가 이 정도로 넘었을 때 PBR이 1.85. 뭐 지금하고 10% 정도 차이가 아마 더 높았을 텐데 지금하고 PBR이 비슷하거든요. 이때는 되게 비정상적으로 PBR이 굉장히 많이 높았을 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완전 고점이고 거품이 엄청 많이 끼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수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떠세요? 지금 지수가 6,900, 6,800 이런데 거의 한 3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PBR은 지금도 1.9 정도죠. 1.9. 그러면은 지수 자체가 저점이 형성되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저희가 박스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요 PBR을 가지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몇 년 동안 했었냐면 0.9 정도에 가까워지면 지수를 기준으로 해요. 0.9 정도에 가까워지면 코스피, 뭐 지금도 레버리지를 좀 가끔 하는데 코스피 레버리지 상품을 0.9 정도에서 사고 1.1 정도 되면 팔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 20% 요 정도의 수익을 계속 내곤 했었죠. 그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게 PBR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폭락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얘기하려고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폭락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무너졌죠? 뭐 어떻게들 대응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응하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늘 있어 왔었던 일이고요. 이런 상황 자체. 그런데 항상 쫄립니다. 누구나 그렇듯.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폭락장이 오면은 제일 먼저 뭘 하세요? 계좌 많이 보시나요?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거나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좌를 자주 본다고 해서 손실이 줄어들거나 뭐 그렇지는 절대 대신에 대응은 해야 됩니다. 너무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자, 폭락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다 팔아야 합니까? 더 손해보기 전에 다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들어가야 하나요? 되게 심플하죠. 파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죠. 더 떨어집니까? 아니면 이게 바닥인가요? 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다려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기다리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죠. 누군가가 알려주길 원하잖아요. 사라, 팔아라, 아니면 버텨라, 뭐 이걸 딱 알려주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그 단어 기억나시죠? 원칙. 내가 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는 그냥 정답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은 어차피 내가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두 가지밖에 답은 없어요. 지금이 바닥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요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뉴스든 아니면 어떤 자료들을 가져와서 여기저기서 떠들어대겠죠. 하지만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결국은 누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투자는 내가 하는 거니까. 자, 뉴스가 넘쳐납니다. 어떤 뉴스죠? 패닉셀링, 검은 월요일, 역대급 하락,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깔리죠. 지금은 그런 뉴스들이 다 깔리는 시기예요. 항상 그랬듯이. 그런데 그런 리포트를 하는 매체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 뉴스를 팔아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네들 뉴스를 많이 보고 시청률이 올라갈 테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고, 유튜브의 경우에 더 자극적인 기사들만 쏟아내고, 이럴 때 닥터둠, 공포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이들 등장하죠. 어디 있었다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또 계속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기억나세요?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 AI 슈퍼사이클,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사상 최고가 돌파. 3주 만에 희망에서 거의 절망적으로 내려왔어. 이해합니다. 항상 그렇죠. 조회수, 시청률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디어들이니까요. 그런데 가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걸 보고 있으면 조금 애처롭기도 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그 사람들도 일이니까 어차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하고 흔들리잖아요. 그게 큰 문제인 거죠. 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저명한 그 투자 관련된 서적을 보면 이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종목은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 지금은 이 두 개의 문장이 아주 잘 어울리는 시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별 종목은 수 있어요. 그리고 망해 왔었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시대를 잘못 만나면 무너질 수 있죠. 기술이 바뀌고 소비가 바뀌고 경쟁자가 나타나고 경영진이 실수하고 최고의 회사였던 곳도 사라지죠. 시장은 다르죠. 시장은 끊임없이 구성원을 바꿉니다. 그 구성원이라는 건 뭘까요? 구성원이라는 건 회사죠. 힘이 빠진 기업은 비중이 줄거나 빠지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죠. 예전에는 철강이 시장을 이끌었고 그 다음은 자동차와 전자, 인터넷, 반도체, 플랫폼 계속 바뀌었잖아요. 기업은 바뀌지만 시장은 계속 살아남아요. 투자자의 감정은 이 상태로 움직인다는 거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남겼죠. 첫 번째, 희망. 곧 반등할 거야. 두 번째, 실망.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세 번째, 분노. 아, 이거 왜 샀지? 화나네. 네 번째, 공포. 불안하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때 투매가 나와요. 마지막은 포기.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은 공포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스도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뉴스들만 나오죠. 전문가들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더 떨어지기 전에 정리하세요. 지금이라도 현금화하세요. 진짜 위기는 시작이다. 그리고 갑자기 온갖 나쁜 소식이 쏟아지고 있죠. 어제까지 별것 아니라는 뉴스가 오늘은 세계 경제를 끝낼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주가가 떨어진 이유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떨어졌으니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하락할 때만 산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상승할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승할 때 그러면은 한 번도 안 사봤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대원칙 자체는 떨어질 때만 산다가 제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3주가 됐건 2주가 됐건 떨어질 때만 계속 지금도 추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 현금 확보는 필요하죠. 그래야 추매를 할 수 있으니까. 추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버텨야죠. 손절은 안 하니까. 자, 계속 저는 추매 중입니다. 어제도 사고 오늘도 떨어지면 살 겁니다. 내일도 떨어지면 살 겁니다. 그게 폭락장, 하락장을 대하는 제 원칙입니다. 언제 다시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매수를 해두는 거죠. 시장은 반드시 반등하기 때문에 종목은 사라질 수 있어도 시장은 그 종목을 교체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전 세계 지수를 한번 대부분의 우리 주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 일본,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장들의 주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역사적. 항상 하락을 딛고 올라서면서 상승해 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까요?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무조건 심리예요. 이 심리에
움직임에 의한 결과가 숫자로 나타날 뿐이죠. 욕심이거든요, 욕심. 사람은 잘 살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난 잘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기술, 더 편한 생활을 원해요. 기업들은 이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죠. 정부는 경제가 무너지면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금리를 조정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정을 쓰고 규제를 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복시키려고 해요. 자, 폭락장에서 제가 지키는 원칙. 그래서 저는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면 공포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무조건 괜찮다 이 뜻은 아니죠. 생활비를 투자했다면, 빚을 내서 투자했다면 어렵습니다. 버티기 힘들죠. 폭락은 위기가 돼요. 바로 위기가 되죠. 그래서 평소에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요. 현금을 항상 남겨두고, 물론 몰빵하지 않고 분할해서, 지금 혹시라도 남겨둔 여유 자금, 현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없다면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자산이 좋은 자산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버티는 겁니다. 버티거나 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리밸런스를 하거나 더 좋은 자산에 여유 자금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럴 때가 그렇게 대응할 때이고요. 제 원칙은 올라갈 때는 굳이 따라가면서 매수하지 않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조금 현금 자산으로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확보해 놓는다거나.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억나시나요? 계좌를 계속해서 쳐다본다고 해서 그 계좌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나 이런 분위기가 한번 꺾이면은 어차피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도 내려간다라는 심리가 많이 작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매출 하락이라든가 이런 숫자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기술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심리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다 아시겠지만 심리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너무 몰두했던 그런 자신의 마음가짐 약간 다듬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 계획도 짜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을 다뤄봤거든요. 국내 주식, 미국 주식, ETF, 펀드, 환율, 원자재, 금, 채권, ELS, DLS, 리츠, ISA, 연금저축, IRP, 변액보험, 다들 한두 가지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돈을 벌게 해준 거는 어떤 상품이 아니에요. 특정한 상품. 이 상품을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 상품이 좋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없어요. 다만 좋은 습관, 좋은 원칙, 이겁니다. 몰빵하지 않은 것, 현금을 남기는 것, 분할 매수하는 것,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오래 수익을 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폭락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경제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계좌를 볼 때마다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제가 20년 이상 투자하면서 지나가지 않는 폭락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하죠. 그렇지만 모든 종목이 회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회복 못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떤 종목은 심지어는 없어지는 경우도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교체해 나가면 성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장 기억하시나요? 나는 지금 나무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하면 숲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걸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